구본상의 허심탄회 시작합니다. 혹시 거리에서 지나는 경찰차를 보면 공연히 지은 죄도 없으면서 뭐 잘못한 것은 없나 살짝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지켜주는 민중의 지팡이가 보이니 안심이구나 하면서 안도의 편안한 마음을 느끼십니까? 저의 경우를 빗대면 아직은 솔직히 전자의 마음이긴 한데요. 자, 우리 사회 일상의 대소사에 가장 가까이에서 대민 업무를 하는 것이 경찰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많은 잡음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사건을 어처구니 없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의 서비스로 함께하는 경찰, 또 숱한 장난 전화와 허위 신고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경찰을 우리는 분명 만나게 됩니다. 자, 지난 2021년 충북에서도 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서 지난 5월 27일까지 임기를 마쳤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처럼 경찰의 하는 일은 같지만 자치경찰 제도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은 그 시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더 나은 제도를 위한 허심탄회한 속내를 만나봅니다. 구본상의 허심탄회 출발합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라디오로 현재 나가고 있고 또 유튜브 MBC 충북 시사인 이슈, MBC 충북 시사인 이슈 채널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TV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허심탄회에서는 충북형 자치경찰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한 남기현 초대 충북자치경찰위원장 그리고 김영식 서울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두 분을 모시고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일단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위원장님부터. 예. 네, 고맙습니다. 허심탄회를 통해서 퇴임 후 처음으로 도민께 인사를 드려서 개인적인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오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얼굴 뵙는데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확실히 그 3년 동안에 네. 어깨 위에 좀 짐을 내려놓으시니 좀 얼굴이 좀 더 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뭐 특별한 조직도 아니고 또 시스템화된 조직에서 뭐 이렇게 힘드냐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출범하는 자치경찰제고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도적으로 보안 장치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3년의 세월이 하루같이 굉장히 긴장과 네. 고민, 갈등, 연구를 통해서 이어져 와가지고 이제 남들은 이런 걸 자꾸 두 번, 세 번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할 정도로 네. 사실 3년의 소회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김영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찰행정학부 김영식 교수입니다. 코너 이름이 이제 허심탄회잖아요. 정말 네. 그 속내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심의에 걸리면 우리 구본상 아나운서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저도 살살 좀 달려야겠습니다. 저기 김영식 교수님께서는 벌써 그 방송을 좀 아셔서 저희 지금 현재 라디오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TV 시청자분들 위해서 손도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 아주 방송 친화적으로 벌써 방송을 많이 해보신 느낌이 납니다.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기현 초대위원장께서 이제 3년의 임기를 다 마치셨습니다. 지난 5월 말일이었죠. 말에 5월 27일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3년의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일단 소회를 좀 여쭤보죠. 네, 정말 3년을 하루같이 정말 고민과 갈등 또 때로는 행복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처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획하는 족족 그 새로운 일이다 또 새로운 네. 역사를 써나간다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정책들이 전국 최고다. 또 전국 최초다 이런 그 닉네임이 붙을 때마다 사실 그간 힘들었던 것이 이제 고스란히 정리가 되어가는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3년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훅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지나갔던 짧게 것 같습니다. 지나갔다. 네. 짧게 지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또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도 옆에서 이제 이런 자치경찰위원회 1기가 지나가는 거 보셨을 때 네. 뭐 옆에서 보셨던 느낌은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우리 위원장님 앞에 계시지만 제가 일기 그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았어요. 아, 뭐 그러셨군요. 위원장님의 예. 그 하명에 따라서 제가 맡았는데요. 그래서 가까이서 아주 지켜볼 수 있었고요. 일단 일기 3년 동안에는 처음 안 가본 길을 간 거라서 처음 시작할 때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충북경찰청과 그리고 충북도 사이에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데 정말 고군분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법제도가 아직 완비가 안 됐고 그리고 또 구조적인 뭐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충북 작경위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장님 아니면 그런 일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또 사실 처음에 그 우리 과거 이시종 지사께서 내정을 하셨을 때 저는 와 정말 신의 한 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왜냐면 면에서요? 일단 뭐 아주 정통 관료 출신이 했다면 이렇게 유연하게 치안 정책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교수 출신의 그리고 시민단체에서의 또 오랜 경험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또 각종 활동들을 통해서 폭넓은 어떤 시각을 가지신 뭐 위원장이 되셨다고 해서 저는 속으로 내심 충북은 정말 잘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뭐 그 기대만큼 기대 맞습니까? 부응을 하셨고요. 그 네. 이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면전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 믿겠습니다. 예. 일단 자치경찰위원회 또 자치경찰 이게 사실 한 2, 3년 전쯤에 한창 뜨거웠던 논쟁거리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검찰 수사권 검경 수사권이죠. 조정되는 과정에서 뭐 이른바 이 검수완박 과정에서 또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경찰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균형의 어떤 일환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 자치경찰이 그러면 있다는데 지금 자치경찰이 따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경찰분들 길거리에서 보면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자치경찰이 있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던 국가경찰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그거를 제가 3년 내내 설명을 해도 예. 잘 이해를 못해요. 예. 왜냐하면 그건 뭐 듣는 분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가경찰이 조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도 그대로 있고 조직도 그대로 있는데 네. 하는 일에 대해서 어. 즉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뭐 여성 청소년과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도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무적으로만 이렇게 지휘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국가경찰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좀 복잡한 그래서 소위 이걸 뭐 일원화 모델이라고 하는데 다들 자치경찰이라고 하면 완전히 별도로 네, 우리 네. 뭐 위원장님 산하에 어떤 조직이 있는 것처럼 예.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사무적으로만 기존의 국가경찰이 하던 일 중에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만 지휘감독을 하는 좀 이렇게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라서 경찰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약간은 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 출범할 때는 소위 말하는 이원화 얘기도 있었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경찰에서 신분이 이제 지방 공무원, 지방 경찰로 바뀌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일원화된 상황에서 사무적으로만 지금 자치경찰이 들어서 있다는 설명해 주셨는데요. 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식 교수님 설명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조차도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저렇게 이론적으로만 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제 네네.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원화 모델로 완전히 독립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방자치를 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전국을 통할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충청북도를 통할하고 청주시가 청주시를 통할하고 이런 것은 지역 주민에게 그 선출권과 자치권을 주어서 주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제 한 30여 년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자치경찰제도 그렇게 중앙집권적인 그 경찰 시스템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 시스템으로 놓고 또 이에 관련된 주요 권한을 쉽게 말하면은 자치경찰위원장이나 자치경찰 단장이 충청북도 자치경찰 도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제도가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갑자기 소위 일원화 모델로 해가지고 과도기적 상황이니 일단은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되 그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 네.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특히 교통 분야에 종사하는 이러한 국가경찰 공무원을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칭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인사권과 재정권과 또 감사권, 네. 행정권을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청북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해석 자체로는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행정권을 가지고 재정권을 가져서 네. 충청북도 충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경찰이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못하고 그래서 우선 형식적 측면에서 사무관리에서 지휘감독만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네.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읍면동 사무소가 지방자치의 최일선 기관 아닙니까? 우리 경찰로 보면은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의 최일선 기관이거든요. 이런 기관들이 자치경찰 조직에 속하지 않고 국가경찰직에 남아 있어요. 청주시 조직을 얘기하면 청주시장이 네네. 그 구청 직원들에게만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동사무소 직원은 도지사나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꼴입니다. 예. 그럼 청주시장이 어떻게 일선 주민과의 상대를 하겠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은 성과도 좀 여쭤보고 네. 차근차근 가려왔으나 역시 저희 좀 허심탄회한 얘기를 드리려고 일부러 좀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을 좀 모셨는데요. 역시 좀 뜨겁게 쏟아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결국은- 먼저 하시죠. 우리 성과에 대해. 아니, 지금 일단 말씀하신 부분도 잠깐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결국은 일원화가 돼 있는 상황, 이원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제도가 일단 출범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그 면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비어 있는 허점들을 계속해서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교수님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뭐 성과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요. 예. 이제 경찰도 싫어하고 도에서도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도 입장에서는 국가경찰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왜 우리가 돈만 써야 돼? 이제 그런 생각이고 국가경찰 입장에서는 야 어차피 우리가 다 하는데 왜 자꾸 값 내라 뭐 배내라 이러는 거야. 이렇게 서로 약간 그 불만이 있었죠. 그 가운데 우리 자경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그 핵심에 우리 남경 위원장께서 계셨는데 그만큼 어려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각 시도별로 자치경찰들의 업무가 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권 네. 하고 그 소위 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각 시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권, 재정권, 행정권을 예. 충청북 도지사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충청북 도지사는 다시 자치경찰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네네. 자치경찰이 그 7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조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최종의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그 인사 예산 또 네. 행정 운영권을 예.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인사권 소위 말하는 네. 또 재정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아무래도 경찰청 내부에서 지방공무원들 그 관련해서 승진 인사 명단 같은 것도 결국은 정리를 해서 올리면 소위 말하는 거수기위원회 도장을 뭐 거기다 딴지를 걸기가 참 쉽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형식적인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현행 법상으로는 당연하게 우리 위원회의 권한인데 초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 권한을 또 관계 법에는 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회는 충북 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명목이 네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찰들은 한 가지라도 다시 충북 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하도록 이제 로비를 하고 소위 말해서 투쟁을 했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주권 재민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자치경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7명의 의원들이 교육청 교육감도 추천했고 도의회에서 2명 추천했고 기초의회 네. 위원장 협의회에서 1명 추천했고 또 기초자치단체장 충북 협의회에서 1명 추천했고
국가경찰위원회 추천하고 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에다 그 권한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네네. 저는 강력하게 인사권이고 재정권이고 우리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질 수 있도록 그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17개 시도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원장님들끼리도 모임 가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3년 동안에 모임 가지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제도는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각 그 위원회의 어떤 현실도 다 다를 거고 각 시도의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분위기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위원장님들의 역할들이 이제 중요했을 텐데 어떠세요? 좀 충북은 좀 형편이 나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런 얘기들 다 모이면은 허심탄회하게 그런 자리에서는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또 제가 또 저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자화자찬 하셔도 됩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래요? 선진적인 사례로 그렇다고 해서 경찰청에 끌려간 것도 아니고 도청에 끌려간 것도 아니고 서로 도청과 경찰청과 우리 위원회가 서로의 어떤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그 조정자적 역할을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지방자치 경험이 이제 그 연구 경험이 한 30여 년 되니까 네.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이론에 대한 정립이 굉장히 우리 위원장들께서 현업에 종사해서 이제 그게 어려워서 이런 그 자치 논리 이런 것들을 많이 전파를 해서 이제 저를 평가할 때는 이론과 경력에 밝으신 우리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장님 이렇게 이제 회의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그게 이제 고마웠고 그만큼 칭찬하셨다는 거는 다른 그 위원회들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겪은 거죠. 얘기가 솔직히 되는 거죠? 말씀드리면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위원회는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지방 청장이 부임을 해도 위원회에 부임 인사를 안 올 정도로 그래요? 갈등 있는 지역도 한두 군데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근데 우리는 뭐 서로 그런 거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했고 우리 이명환 청장 첫 번째 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와 또 대학 시절부터도 서로 교분이 있었고 뭐 그런 것도 무시 못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첫 출범하는 제도에 정영근 있어서. 청장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 실질적으로 1년을 마주했는데 정말 그 청장하고 위원장하고 1년 돼야 두세 번밖에 네. 안 만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은 뭐 일주일이면 한두 번 또 뭐 두세 번 때에 따라서는 뭐 부부와도 같이 네. 식사를 하고 이러면서 서로 소통을 우리 경찰 조직은요 보니까 뭘 좀 중요한 걸 얘기를 하면은 윗사람한테 거슬릴까 봐 직보를 못 합니다. 그럼 이게 뭘 우리는 행정에서는 라인 거쳐서 보내면 거기 가서 정지되고 있어요. 그래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제가 청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네네. 이래서 이런 게 어떻다 그러면 만나서 그 대화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렇죠. 이래서 이제 충북의 경우는 상당히 좋은데 네. 사실은 이제 전국의 4개 지역이 경찰 출신이 위원장을 했어요. 예. 근데 특히 몇 개 지역은 굉장히 갈등이에요. 경찰 출신이 위원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갈등이 더 갈등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 2기 경우는 거의 과반수 이상이 경찰 출신들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네, 아직 예. 이제 결정되지 않은 곳 빼놓고는.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경찰이 경찰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더 협치적일 거다라고 네. 이제 믿고 있지만. 실제는 좀 제 그렇지 경험적 않더라. 입장에서 예, 보면은 오히려. 경찰 출신이 경찰 현장을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세세하게 꼽고 위원회의 의상과 역할, 법적인 권위 이것으로 지휘 명령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저기 흔한 표현은 아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뭐 네, 그런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표현. 네, 제가 늘 그랬습니다. 저희가 일부 시간이 지금 1분 남짓 남았는데요. 네. 시간이 좀 짧긴 합니다만 김 교수님 보실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위원장 애는 쓰셔서 충북 나름대로의 성과 그런 면에서 있었지만 이렇게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 같은 측면에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뭐 예산권, 감사권, 인사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은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게 없다면 결국은 충북청에서 하는 것들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결국 심의 의결만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리 실적 권한 없으니까 니네 다시 가져가 그랬는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또 위원장님이 그거 법적 권한 이거를 끝까지 지켜야지 나중에 이원화가 되더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충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법적 권한을 많이 그러니까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는 예. 진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구본상의 허심탄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이제 2기가 막 출범을 했고요. 저희는 초대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인 남기현 전 위원장 그리고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김영식 교수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좀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는데요. 지난 3년 동안에 있었던 성과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 그러니까 아까 그 위원장으로서의 가교 역할을 잘하신 것 외에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의 어떤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돼서 자치경찰 이념에 맞는 조직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제일 먼저 시민사회를 찾아갔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을 찾아갔고 12개 그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또 11개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찾아가서 자치경찰제도 설명드리고 또 자치경찰제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요구받아서 네. 충북의 3년의 자치경찰 방향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하는 방식을 좀 변화시켜보자. 과거에는 중앙경찰이 기획해서 내려보내면은 집행하고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네. 이제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경찰을 위해서 뭐를 필요로 하고 싶고 요구받고 싶어 하는가를 의안을 제시하고 그 의안이 결국은 자치경찰의 네. 주요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그 경찰서마다 자치경찰 치안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 우리 동네의 중요한 현안을 네네. 우리 동네 주민이 발의하고 함께한다. 이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받고 싶은 서비스를 그렇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통토가 됐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행안부가 전국 그 지방자치단체 했던 그 공공평가에서 우리가 충북이 1등을 한 이런 네. 사례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치경찰제라는 것이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목표가 있는데 네. 그래서 지역 맞춤형 농산물 보호 정책을 수립했다. 이제 과거에는 거의 부잣집 대기업 중심의 어떤 경찰의 보호권이 있었다면은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되면서 이제 우리 동네 농촌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 네. 또 농산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 이런 그 예방적 경찰 정책을 수립했다는데 이제 커다란 네. 의미를 부여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의 예. 아동 청소년 사건들이 예.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 수렴을 해보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네, 보호, 네. 아동 청소년 또 노인들에 대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역할을 했고 알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네. 경찰들이 업무 수행을 하면서 주치자 때문에 업무 수행이 난감하다. 그게 늘 받는 스트레스일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주치자 의료 응급센터를 청주의료원에 개설을 해가지고 지구대 파출소로 오는 그런 응급 환자를 의료원에 보내서 단순하게 그 피해 그 지구대 파출소에 했던 피해 현장을 그냥 무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음주운전자도 도민이거든요. 도민의 생명 보호권이 네네.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 있는 우리 의사들한테 그 확인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치자 응급센터를 만들었던 것이 가장 그런 것들이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제안을 하면 이제 실제로 경찰 내에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시행이 된다 됐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예, 네. 김 교수님 옆에서 보실 때는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인 성과였다고 보십니까? 근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수직적인 치안행정이었다면은 자경위를 통해서 이제 수평적인 치안행정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 근데 그게 조직 내에서 그걸 경찰들도 피부로 좀 느끼고 있을까요?
근데 피부로 이제 일단 처음에는 예. 그런 방식이 되게 불편해요. 예. 왜냐하면 주민들이 와서 뭐 이야기하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서 과거에는 뭐 경찰에서 유관 협의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대부분이 뭐 지역 유지들 10여 명이 와가지고 그냥 경찰이 보고하는 거 듣고서 네네. 밥이나 먹고 하는 게 그런 거였다면 물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경이 들어와서 각 경찰서마다 치안 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했어요. 충북 같은 경우. 근데 인원도 뭐 한 30명 이상씩 뭐 굉장히 많은 인원들 그리고 자영업자부터 정말 그 지역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네네. 뭔가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거 기존의 경찰에서는 이런 것들을 별 불편해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또 자치경찰제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충북에서 추진했다라는 거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 외에 또 뭐 농산물 말씀하셨는데 네. 기존의 국가경찰에서도 농산물 뭐 절도 예방이니 뭐 이런 것도 했어요. 근데 자경이 들어와서 달라진 거는 이게 충북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시책으로 전면에 그래요? 들어섰다라는 거. 농산물 절도에 그러니까 대한 왜냐하면 뭐 우리 예방? 지역에서는 예. 농산물과 관련된 피해가 있으면 정말 그 대상자들 우리 도민들에게는요 정말 생계가 그렇죠. 걸린 일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에 정말 주안점을 두고서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이동형 CCTV 같은 거 그런 거를 설치해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기존의 국가경찰에서 관심은 가졌지만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측면에서 자경이 1기 한 후반기 들어서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져서 저는 뭐 굉장히 성과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3년이 짧게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과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많은 도민들이 생각할 때 작년에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오송 참사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경찰의 어떤 대응이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치경찰의 어떤 분야 중에서 생활안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뼈아프게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모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3년의 공과라고 하면은 과를 쳤을 때 오송 참사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저한테는 가장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사고인데, 근데 이제 또 핑계 같지만은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치경찰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를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긴급에 요하는 것은 우리가 충북 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직접 수행하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를 해고해 보면은 사고 나자 아침 제가 위원회에 TF팀을 꾸려라. 그러니까 우리 경찰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제 관계 경찰들이 얘기해서 옥상옥 만들지 말고 충북경찰청과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이 서로 소통하는 구조 속에서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중간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왜냐하면 거기다 또 우리가 옥상옥 끼워서 하다 보면은 대처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재난 문제는 사실 동네의 방점이 찍혀져야 됩니다. 오송 문제는 오송 파출소 또 오송 읍사무소. 그래서 현장에 임직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 어디가 치안에 문제가 있고 이런 재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능히 알고 있어서 문제를 사실은 예방을 해야 네네.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재난안전 시스템에 있어서는 예방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은 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고 난 후에 뭐 예산 집행하는 건 낭비하듯이 또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동네 지도가 그려져서 동네 주민끼리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치안여부 재운영이라든가 자치경찰제 실시에서 동네 단위의 어떤 그 재난안전 시스템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강조를 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기관 도청 기관 있고 또 경찰서 기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수사 문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 섣불리 말씀을 드리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도에서 재난안전 정책을 수립할 때도 바로 그런 거를 대통령이 전국을 통할하되 예. 못하듯이 도지사가 도내 전체를 통할하되 못하듯이 실질적인 것은 지금 우리나라 재난안전 시스템 다 잘 돼 있습니다. 이 서류상으로는. 근데 그게 실제 이용이 네네.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이제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돼가지고
재난 문제를 그냥 경찰과 지방정부와 소방서와 네. 이게 공동체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협치체제가 필요하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동네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동네 경찰이 그런 부분에서 예방의 빈틈을 정말 서류상에 또 제도상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좀 메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 경찰들의 또 할 일이 정확하게 또 드러나는 것 같고요. 예, 김 교수님. 일단 그 재난안전 분야 그리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와 관련된 게 자치경찰 사무예요. 네. 그래서 결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 사무를 담당하니까 책임도 있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서울에서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참사도 그렇고요. 법적으로는 책임은 있는데 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은 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구조에서 뭐 자경위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또 예. 뭐 오늘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셔가지고 지금 오송 참사 1주년인데 아마 우리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누구도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지금 최근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위원장님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전 사실 뭐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나 이원화 작용이 형태였다면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정을 좀 해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국가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예방이나 그리고 그런 재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 국가경찰에게 중요했던 거는 뭐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리고 범죄를 수사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우리 도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그런 게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뭐 예방은 아무리 해봤자 티가 안 나요. 근데 자경위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네. 그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이원화주의자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2기 이후에는 좀 더 이런 네. 이원화 모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저희가 앞서서 1부에서도 이제 뭐 아쉬웠던 점들이 아무래도 먼저 좀 쏟아져 나왔고요. 이제 다시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해법은 이원화입니까? 근데 이원화가 되면 그런 일들이 다 싹 없어지리 아까 가정은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해결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도 직접 일기를 해보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과거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충청북도지사 재임 기간이 1.3년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우리 충청북도 밑그림을 그리고 행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여론만 잠잠하게 해서 자기 출세 지향길의 역할만 생각하겠죠. 우리 충북경찰청장의 임기가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서장도 임기가 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그 치안 정책을 뭘 수립을 하겠어요.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되면 최소한 3년의 기간을 두고 또 하나 이제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되면은 임명하는 도지사나 또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선출권을 주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치안 정책에 대해서 도지사나 의원들이나 한테 계속 그 압박도 하고 요구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시정 자치경찰 정책에 대한 참여가 많아지고 또 그러면서 자기 동네에 어렵거나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돌출되게 되고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이제 일례로 마약 단속한다 또 과속 단속한다 그러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단양군 농촌 괴산군 농촌 마을에 마약이나 또 뭐 주차 정책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에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좀 전에 그 김영식 교수께서 농촌 그 보호 정책이 충청북 제1의 우선 정책으로 아까 농산물 전용 말씀하신 섰다라고 거죠? 예.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죠. 어떻게 농산물 보호 정책을 제1의 정책으로 앞에다 빼낼 수가 있어요. 국가 경찰이 얘기하는 네네. 중요한 정책. 예. 그 밑에 할까 말까.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원화되면 동네가.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예요. 예, 이원화가 되면은 이제 독립적인 임기가 보장되는 의원들이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원들이 네.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훨씬 알겠습니다. 더. 예. 근데 두 분이 이제 같은 그 이원화에 대한 목소리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반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것들 목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원래도 이제 경찰이 큰 조직이잖아요. 굉장히 큰 조직인데 이제 이원화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예산도 더 이제 나눠지고 인력도 더 하다 보충되다 보면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답을 내놓으시면서 이원화를 주장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김 교수님 먼저 네,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그 비대화 지금 국가경찰 너무 비대합니다. 네, 지금 뭐 대공수사권 넘어오고 뭐 여러 가지에서 뭐 조직은 점점점 커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관료제 전형적인 특성이거든요. 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비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경찰은 지금 365 24시간 대응 체제를 획일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부터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4시간 근무할 필요가 없는 곳에도 누군가는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사고 방식을 깨려면 지역에 맞게끔 지역은 정말 너무 상황이 다른데 네네. 대한민국 국가경찰은 오로지 서울 중심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긴급 출동이 중요하고 법 집행이 중요하고 인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는 그 지역에 맞는 지방 정부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만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 생산성, 효율성을 예. 높일 수 있는 예. 게 자경위 활동이라고 보고요. 자치경찰제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국가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죠. 국가경찰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정보나 경비나 또 수사와 관련돼서는 전 국가적인 통일성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치안 정책이 좀 펼쳐져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 네. 남 교수님. 이게 이제 제가 2016년도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경찰 TF 위원으로 2년 동안 활동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경찰청 그 수뇌부들하고 끊임없는 토의를 논의를 했는데 경찰들은 자기들 조직 그때 당시 12만이라고 그랬거든요. 12만 조직을 한 명도 안 주겠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말년에 지방자치에 대한 게 이제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자치경찰제만이라도 제대로 실시해보자 네. 해가지고 그때 안이 2만여 명 정도를 신규 채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경찰 조직과 기능을 나누는 거거든요. 수사 기능, 또 국가경찰 기능, 자치경찰 기능. 12만이 하고 있던 것을 기능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인력도 나누고. 네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그대로 놔두고 예산도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뽑아서 제가 만든다. 예. 어느 국민이 그것에 대해 동의를 예. 하겠어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왔는데 인력이 한 명도 넘어온 게 없잖아요. 이게 우리 정치권이 사실은 이런 문제를 종합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냥 뭐 기능만 넘어오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세금만 계속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네.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를 실시를 하더라도 네, 이런 거에 대한 보다 큰 네. 어떤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반면에 이원화에 대한 한 가지 반론을 더 드리면 원래 이제 자치경찰 출범할 때도 나왔던 네. 원론적인 그 목소리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지자체 업무에만 또 그 아무래도 인사권 같은 게 가면 거기만 또 민생 치안의 실질적인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데만 치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원화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제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치경찰 위원회가 이원화가 되면은 기능을 다 기능을 다 이제 마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국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치안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치안위원장을 더 감독 통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어느 한 자에게 권한을 주면 독재하듯이 그런 것을 서로 누가 주민의 어떤 그 자치 권력을 통해서 서로 보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성숙된 사회에서 도지사가 물론 한두 가지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줄기는 도지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행 법상으로도요. 그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합의제 행정기구로 한 이유가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한 명이 있고 나머지는 의회에서도 추천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육감이 나가서 추천하고 추천하게 되죠. 예. 또 시민들이 추천하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정말 뭐 예를 들면 교육감이 추천하는 그런 추천권자를
교육감이 네 사람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육계 덕망 있고 그리고 교육과 관련돼서 뭐 학교 폭력이든 뭐든 이런 네네. 데서 정말 자치 경찰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성 있는 분들을 해야 추천하길 되는데 바라겠죠. 예. 막상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로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추천권자들이 제대로 추천을 안 하니까 뭐 국가경찰 출신들, 뭐 총경 이상의 출신들이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정말 퇴직경찰위원회가 되는 그런 네네. 불상사가 나는데요. 예. 이게 잘 정립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이거 한 가지 덧붙이면은 네. 교육감이 왜 한 명을 추천하게 돼 있느냐면은 우리 자치경찰 사무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50%라고 가냐 아니에요. 네? 교통 관련해서 어린이 아동 학교 네네. 통학 또 학교 교통 폭력, 중요하죠. 예. 네? 청소년 범죄, 또 이제 여성 범죄 네네.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이제 학교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 전문가를 추천을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차츰 되면은 그렇게 전환이 되고 그래서 예산 문제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비 예산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뭐 필요한 거에 있어서는 지방정부 예산 쓰도록 하고 네. 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섰습니다. 이광숙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이제 1기 지내오신 어떻게 보면 선배 입장에서 덕담한 말씀, 뭐 어떤 것들을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세요? 글쎄, 저는 우리 이광수 위원장님이 이제 경찰 생활을 30여 년 이상 해 오셨기 때문에 예. 경찰 내부의 전문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앞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수행하리라 보고 다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제가 왜 이게 만들어졌냐. 이게 국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의 행정체제의 변화다. 네. 그러면 주민 중심이라는 것은 주권이 주민에 있으면 알리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일, 도에서 시키는 일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동네 주민들이 도민들이 뭘 경찰권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아마 저보다도 더 훌륭한 위원장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2기 지금 보니까 이제 언론인들도 좀 들어가 있고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1기 이제 다 마치셨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그 대학교 학계에서 많이들 가셨어요. 우리 저기 위원장도 물론 교수님이십니다만 특히 충북자치경찰위원회 보니까 다 뭐 부교수 뭐 대학 총장도 계시고 이렇게 교수님들이 많이 가셨었을까요? 그게 이제 현행 법에 예. 지역 대표성도 가지라고 그러고 또 성별 비중을 특정성이 네네.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인권 변호사라고 그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 대표성 우리 네. 이제 고석희 의원님은 여성목에다가 제천이니까 지역 대표성. 안배. 윤 대표 의원은 경찰인데다가 영둥이니까 또 지역 대표성. 또 여성 대표성이 이제 김학실 의원. 네. 또 인권 변호사 뭐 그 변호사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충북은 여성 의원이 2명 있었잖아요. 예. 지금 여성 대전, 경남 뭐 몇 군데 부산인가 4군데는 여성 의원이 1명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조정위원회 협의체를 만들도록 위원장이 네. 이제 그 주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 이번의 경우에 2기 같은 경우는 여성 의원이 3분 네네. 특정성이 이제 40%를 넘지 알겠습니다. 60% 넘지 못했고 또 뭐 위원장이 또 우리 여성이고 그래서 이제 비교적 선발 구조가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끝인사 들으면서 좀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김 교수님 먼저. 예. 네, 충북에서 이제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뭐 이광수 위원장님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경찰관이었고요. 아마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좀 섬세하고 따뜻한 그런 치안 정책을 잘 펼치시라 기대를 합니다. 1기에서 했던 좋은 사업들을 잘 이어받으시고 또 새로운 멋진 사업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기현 전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제가 초대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쑥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전국 최고다, 전국 최초다라는 사업들을 잘 수행해 주신 우리 충청북도 경찰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끝으로 오송 참사를 제대로 네. 막아내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예.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